네, 프리미엄 농지법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인데요. 10조, 11조, 12조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 그리고 농지 매수 청구, 처분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처분 명령 하면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된다. 몇 번 말씀드리고요. 알아야만이 개정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게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87년 헌법의 근간이 돼서 또 농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한 법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너무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처분 명령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 매수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처분 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10조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4조의 2와 4조의 3이 추가돼서 언제부터 시행되냐면요. 5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의무 명령이 2개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0조입니다. 농지 등의 처분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남에게 처분해야 된다. 언제? 1년 안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1번에서 7번 내용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저희 댓글에 처분 의무 명령을 받았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다행히 청문 시간이 주어집니다.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처분 의무 명령은 한마디로 약간 경고성입니다. 1년 동안 기간을 주는 건데요. 소명을 잘 하게 되면 처분 의무 명령은 아마 철회가 될 거고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농업 경영을 한다고 농지를 사놓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처분 의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 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이거는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지금 강력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1년 안에 처분 의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번 6조 2항 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죠. 보시면 뭐 실험지, 연구실, 실습지, 종묘 생산지 이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샀는데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이것도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 4번은요. 사망을 이용하지 않은 것. 사망은 뭐냐면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건 뭐냐면 주말 체험 용농을 사놓고 체험 용농 안 하고 농사를 안 지면 처분 명령 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4-2, 4-3이 새로 생겼죠. 6조 2항 4호와 6조 2항 5호입니다. 6조 2항 4호와 5호는 뭐냐면 4호는 상속에 관한 거고요. 5항은 이농에 관한 경우인데 보겠습니다. 네, 4항 똑같은 내용인데요. 상속받은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 1항 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23조 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자, 이거는 이농입니다. 4의 2와 4의 3은 뭐냐면 상속받은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8년 동안 작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농하신 분도 옛날에 있던 농지를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가 있는데 만제미터 초과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죠. 상속농지와 이농농지대에서 만 제곱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꼭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해야만이 처분 명령이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용에 대한 내용이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2년 안에 전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의 2의 10호 마목 이거는
10조 마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에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뭐 이거는 특별히 몰라도 되겠습니다. 5조의 2항은 수용되는 거라서요. 자, 그리고 5의 3. 네, 이것도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보겠습니다. 7조에 따른 농주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하거나 판매된 경우. 소유 상한이죠. 상속은 1만 제곱미터. 그리고 정당한 이농 같은 경우에도 1만 제곱미터, 주말 체험 용록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한 경우는 처분명령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7호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을 이용하지 아니었다고 시장군수주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농지증 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잖아요. 농업경영계획서에 전혀 판이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농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농사를 잘 안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과수를 심겠다고 했는데 감자를 심었다고 해서 이거 처분명령 내리지는 않죠. 성실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용만 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2항 볼게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처분 의무 명령이 서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저 아는 지인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처분 의무 명령 하기 전에 그래도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일단 농업 경영을 안 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약속대로 전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농지증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죠.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 의무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로 짓든 자경을 하든 꼭 농사를 지어야만이 처분 의무 명령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입니다. 11조 처분 명령입니다. 이번은 완전 처분해라는 겁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개월입니다. 이번에는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졌는데 만약에 처분 안 했다 그러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거는 바로 처분 명령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따른 처분 기간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처분 의무 명령이 1년 동안 주어지는데 그때 안 팔았다. 그런 경우는 처분 명령이 바로 내려진다는 거죠. 3번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 2, 3번은 바로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안에 팔아야 됩니다.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명령을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2항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 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더 낮게 매수하겠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농지기금 관리에서 융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그리고 매수 청구,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처분 의무 명령, 그 전에 청문이 있고요. 청문, 처분 의무 명령, 그리고 처분 명령, 이렇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바로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그리고 농지증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바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12조. 어떻게 하면 처분 명령을 유예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 의무 기간이라는 거는 1년 동안의 기간이죠. 자, 1번.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농업 경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팔겠다고 한 경우는 유예해 준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2항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 명령을 하여야 된다. 바로 처분하라는 거죠. 3항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후 이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 의무에 대해 처분 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조, 11조, 12조인데요. 처분 의무 명령, 처분 명령, 매도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분 유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농지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은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거는 지금 농지의 기능을 완전 상실한 뭐 산 위에 있는 농지라든지 그리고 관리하기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전화를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농지 중에 한 30-40% 정도는 경작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리적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런 땅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매수해서 적당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농지나 인업농지에 대해서 초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 위탁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잘 안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받아주면은 결국은 개인 임대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임대차가 무조건 소작제도라고 규정 짓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농촌의 현실은 소작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농민들이 오히려 거의 공짜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작제도에 대한 거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농지의 처분 그리고 처분 유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6강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